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도 논어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옹야편 9장이죠. 9장입니다. 이번에는 배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배구는 공자의 제자였고요. 이름은 염경입니다. 염경이라는 공자의 제자인데 덕행이 안회 다음 가는 굉장히 훌륭했던, 안회랑도 비교될 수 있었던 굉장히 훌륭한 제자였는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병은 문둥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되죠. 그래서 공자께서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물을 문자지만 방문하다. 그러니까 병문안 가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공자께서 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자는 한문에서 뭐뭐로부터, from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뭐뭐라는 이 물결 부분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창입니다. 창으로부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병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요 문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염병이 아니라면 직접 가서 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실 이 병이 정말로 문둥병이었다면 공자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제자가 전염병에 걸렸지만 이렇게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를 망자이죠. 우리 망할 망자 혹은 없을 무자라고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를 목적어, 그를 잃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를 잃다니, 그가 곧 죽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를 잃다니 이제 운명이다 할 때 이 명자를 쓰죠. 명이 길고 짧다 라고 할 때 명자를 쓰는데요. 여기는 지금 종결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아비 부자도 어조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렇게 감탄을 의미하는 종결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종결사 부분에 글자가 두 개 혹은 세 개가 있으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 된다고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를 잃다니, 그것은 바로 운명, 1호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어가 됐고요. 주어 뒤에 이 어조서 야자가 잘 왔었죠. 이 사람이 말이 이자 접속사인데 이러한 병이 있다니, 요것이 있다니 또 역시 종결사로 쓰였고요. 이 사람이 이러한 병이 있다니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병이 있다니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병이 있다니, 이런 사람이 이런 병이 있다니 라고 공자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우라는 공자의 굉장히 훌륭한, 덕행으로 훌륭한 제자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그를 방문하셔서 창으로부터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잃다니 운명 1호구나, 이 운명이 이러하구나,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병이 있다니, 이러한 사람이 또한 이러한 병이 있다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 현자고 뒤에 어조사 제자가 나오는데요. 어조사 제자는 감탄, 혼자 있지만 감탄으로 잘 쓰입니다. 뭐뭐 하구나 라는 뜻이고요. 어질구나,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안회가 등장하죠. 안회요. 사람 뒤에 역시 어조사 야자가 주격조사처럼 쓰여 있습니다. 안회요, 안회가 라는 뜻이 되겠죠. 어제구나 안회요. 한 광주리의 밥과, 이건 먹을 식자로 저희가 음식할 때 많이 쓰이지만 밥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사라고 의미 바뀝니다. 하지만 요즘은 밥식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둘 알아놔 주시고요. 여기는 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자라는 의미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한 광주리의 밥과 또한 한 표주박, 한 바가지에 마실 것으로, 여기서는 물을 의미하겠죠. 마실 것으로, 또한 있는데, 어디에? 좁은 거리에 있는데,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좁은 거리가 있는 골목은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죠. 이렇게 드라마에 굉장히 큰 으리으리한 집 앞에는 도로도 굉장히 넓잖아요. 큰 차들도 지나가야 되고, 근데 좁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거리에 살면서 사람들은 주어가 되고요.
그 근심을 목적어입니다.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한다. 그 근심을 견디지 않는다. 그런데 회는 주어죠. 회는 고치지 않는다.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구나. 고친다는 거는 원래 있던 것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은 여전히 즐거워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어질구나 감탄이죠. 안회여 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훌륭한 공자의 제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질구나 안회여 한 광주리의 밥과 한 바가지에 마실 물로 좁은 거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는구나. 한 번 더 어질구나 안회여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이 먼저 있으면 자유로워지고 즐거워진다.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성격도 까탈스럽지 않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돈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저도 굉장히 돈을 좋아하지만 이 즐거움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봤던 것 중에 저는 제 온전한 몸을 물론 뭐 가끔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눈만 생각해봐도 이 눈이 엄청난 금액을 주어도 이 눈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눈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나는 이미 빈털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큰 걸 많이 가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항상 그렇게 좋은 생각만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굉장히 힘겹고 나만 바보 같고 거지 같고 막 이런 굉장히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이미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주지 않을 굉장히 건강한 나의 신체도 있고 나의 마음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굉장히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라는 것도 상대적인 것 같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물론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떠올려야 하지만 즐거움과 여유로움은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11장이고요. 염구가 등장하네요. 염구는 공자와 좀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었고 저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기로는 공자학단에서 나중에 퇴출을 당하게 되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염구가 얘기하기를 아닐 비자 아니 불자 지금 부정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긍정이 되겠죠. 뭐가 아니냐면 기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가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따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욱 자연스럽고요. 굳이 나는 그래도 기쁘다로 해석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스승님, 아들 자자는 스승님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스승님의 도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염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정치보다는 그래도 정말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항상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염구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달랐습니다. 공자는 왕을 따라야 한다라는 정치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염구는 계시 밑에서 계시를 도와서 계시가 흥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와 조금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염구가 알겠는데 공자님의 스승님의 훌륭한 도는 알겠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부족하다 라는 것은 사람 자자에 전체가 걸립니다. 힘이 부족하다 라는 것은
중간에, 중도에, 지금도 중도라는 말을 쓰죠. 길을 가다가 중간에 패하는 것이다. 즉 그치는 것이다. 쓰러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은 그림을 그리려면 획을 긋는 걸 얘기하죠. 획을 긋고 있다.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너는 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미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계를 긋는 것이다. 염구 너는 힘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다. 힘이 부족하다는 건 길을 가다가 더 이상 힘이 빠져서 가다가 그치는 것이지 너는 지금 가기도 전에 여기를 긋고 나는 힘이 부족해요 라고 한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염구가 얘기하기를 공자님, 스승님의 도는 따르지 않을 것이 아니지만 따르고 싶은데요.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길 가운데에서 패하는 것이다. 그만두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한계를 짓고 있다. 길을 가보지도 않고 한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반성이 되는데 포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다가 그만두는 것인지 아니면 해보지도 않고 털어 겁이 나가지고 그만두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길도 아닌데 억지로 가는 것은 또 아니겠지만 옳다고 생각한 것, 바르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노력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순 있겠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많은 문장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